안녕하세요. 한방건강TV 웰빙 스튜디오 통증과 체형의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목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 디스크라는 것은 이제 경추, 목 부위에 그 척추가 쭉 있죠. 거기 쭉 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 디스크와 척추와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어떤 압력에 의해서 밀려 나오는 경우에 그 해당되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그쪽에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를 체크하기 위해서 머리를 꽉 누르는 경우, 위에서 꽉 누르는 경우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제 어깨라든가 팔꿈치라든가 손이라든가 손가락 같은 것에 그분의 이제 짜릿한 그런 감과 같이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신경이 눌림으로써 나타나는 증세가 바로 그 목 디스크 증세입니다. 이러한 목 디스크가 오게 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잘못된 자세죠. 요즘 그 현대인들이 그냥 컴퓨터를 많이 보고 이제 그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를 보다 보니까 이 고개를 많이 빼고 있는 그런 자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쭉 빼고 모니터를 많이 보다 보면은 목이 이제 앞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목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를 많이 본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노트나 뭐 패드 같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머리 쪽에 올려놓고 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밑에 이렇게 아래다 놓고 보다 보면은 고개를 항상 숙이게 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바로 목이 이제 일자목이 많이 되고 또 이제 더 심해지면은 목이 반대로 꺾이는 교통사고 났을 때 많이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목이 반대로 꺾이는 D형의 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운전을 할 때도 이제 꾸부자 의자를 뒤로 너무 빼가지고 오는 경우에도 이제 경추 디스크의 원인이 많이 되고요. 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트레스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화와열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뒷목이 뻐근해지면서 목의 근육이 긴장이 되고 긴장이 되면은 그 사이에 있는 경추가 압력을 받게 돼서 이제 디스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목 디스크가 오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 디스크가 오는 것은 단순하게 목만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그 뼈라든가 근육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하고 많이 관련 있는 게 턱관절입니다. 이 턱관절은 이제 경추하고 두개골하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턱인데 이 턱이 이게 눌리면서 한쪽으로 씻거나 아니면 한쪽 이빨이 빠져가지고 반대쪽으로만 씻는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게 좀 틀어지게 됩니다. 틀어지게 되면은 역시 경추에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목 디스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이제 견갑골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 목에 그 문제가 있는 경우 이제 보면 이제 견갑골도 같이 틀어져 있고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연관된 거 이것을 다 맞춰줘야지 이 목 디스크가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한의학에서는 이런 목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힘을 넣는 거죠. 그 사람의 우리 목 주위에 이제 많은 그 십이경락이 다 흐르기 때문에 이 경락을 자극해서 힘을 넣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병의 원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오게 되는 것, 습이 많다든가, 열이 많다든가, 너무 한기운이 많다든가, 풍한습이 많다든가 하는 그런 한의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그것을 없애주는 그런 한약을 쓰게 됩니다. 또 이제 목의 상태에 따라서 목에 염증이 있거나 그 급성으로 왔을 때는 목에 소염할 수 있는 그런 한약제를 넣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 그리고 뼈가 약하면 뼈를 보호해주고 또 이제 근육이나 인대가 약하면은 근육 인대를 보호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 목 디스크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추나요법을 한다든가, 이제 매선요법을 한다든가, 골교정요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침도요법, 그냥 강한 인대나 유착이 있는 경우는 그걸 끊어주는 그런 치료법 등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목 디스크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 디스크에 이어가지고 이제 더 중요한 이제 골반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반대라는 것은 바로 이제
골반, 엉덩이 부분이죠. 엉덩이 부분에 있는데 이 뼈가 있습니다. 골반인데 여기에는 장골이 있고 천골이 있고 장골, 청골이 이제 주가 돼서 움직이고 그 위에 이제 요추가 있고 밑에는 이제 고관절로 해서 이제 하지가 있죠. 그 고관절이 있고 대퇴골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골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면 이제 이 골반대라는 건 바로 이제 요 골반, 요게 장골이고 요게 그 장골이 있게 되고 여기 고관절, 대퇴골이 있게 되죠. 여긴 대퇴 고관절이고 여기는 이제 치골 그리고 이제 요 뒤로 보면은 이게 여기 천골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천골이 붙어 있고 여 밑에는 이제 꼬리뼈가 같이 붙어 있어서 요 골반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골반대는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생식기라든가 자궁이라든가 방광 등과 같은 이런 몸에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작용도 하고 우리 몸에 이제 그 장을 소장하고 대장을 받쳐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장골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골대는 이제 우리 몸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장골이라는 것은 이제 다리하고 몸통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사람이 서 있으면은 발이 있고 무릎이 있고 그 골반이 있는데 이 골반은 중간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몸에서 이제 몸의 상체하고 발 사이에 있으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있는 이것이 골반이 이게 바르게 돼 있으면 몸이 건강한데 이 바르지 않고 뭔가 이제 그 깨져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그 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의학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검사 방법은 이제 적외선 체열 진단, 경피 온열 검사를 해가지고 장골 부분이나 골반이나 히프, 골반 부위하고 허리 부분과 이것을 다 연계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골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골반만 보는 게 아니고 허리하고 허리 디스크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허리 디스크와 함께 같이 분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골반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보통 이제 그 양방에서는 이제 그 골반을 누워가지고 엎드리거나 이제 천장을 보고 누워서 많이 찍는데 이 한방에서 이제 체형 분석을 위해서는 이것을 찍을 때는 이제 누워서 찍는 게 아니고 바로 이대로 그냥 서 있는 자세에서 서 있는 데서 찍어서 몸의 균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서 있을 때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을 좀 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척추의 골반을 보는데 이 골반이 요 골반 자체만 보는 것보다 이제 턱관절에서부터 견갑대와 그 다음에 이제 다리까지 같이 한꺼번에 봐서 분석을 하는 것이 그 병을 치료하는데 골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골반하고 관련된 것이 이제 허리하고 관련이 되고 이제 다리하고 관련이 되고 발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골반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이제 골반이 반듯하게 있는 경우에는 허리 요추 그러니까 요 골반에서 보면 이 골반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요 요추가 바로 이제 개 형태로 반듯하게 있어서 디스크 간격이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 앞으로 틀어지든 뒤로 틀어지든 옆으로 틀어지든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척추도 같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거든요. 휘어지게 됨으로써 이 휘어지는 디스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골반의 중요한 것이 몸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골반이 바르게 돼 있으면은 좋은데 이것이 틀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연관된다. 허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고관절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발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 이 골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또 이제 이 발의 영향을 받습니다. 발이 딱 양쪽에 일정하게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평발이라든가 까치발인 경우에 이것이 높이가 달라지고 골반의 형태를 앞뒤로 변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반, 발하고
그러니까 발의 발의 그 까치발인가 그 평발인가에 따라서 이게 골반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이제 고관절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하고도 또 역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골반이기 때문에 이 골반의 위치에 따라서 몸의 상태가 많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그 골반하고 우리 몸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골반이 있는 게 단순하게 이제 골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골반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틀어지게 되면은 여러 군데 영향을 주게 되죠.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것이 이게 바로 붙어 있는 그 요추가 휘어지게 되고요. 또 이제 다리로 내려가서는 고관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서는 더 내려가서 이제 발에 영향을 주는데 이 발이라는 것이 이렇게 균형이 깨짐으로써 발이 한쪽 발이 이제 평발이 된다든가 한쪽에 그 까치발이 되면 이게 역시 이제 골반에 영향을 줘서 이제 허리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그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골반의 그 형태가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각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골반이 이제 요 중간에 붕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이제 골반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골반이 이제 많이 정상인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골반이 앞으로 숙어 들어가는 거.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보통 남자는 말라 있는 사람도 이 골반이 이렇게 있던 것이 앞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요 아랫배가 그냥 볼록 나오는 경우, 말라 있는데도 나오는 경우가 바로 이제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골반이 가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고관절이 앞으로 요게 이제 앞으로 좀 나가게 되죠.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벌어지면서 또 오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여성분들 중에 하이힐을 많이 신는 분들, 하이힐을 많이 신게 되면은 이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고 오다리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골반을 보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이렇게 반듯이 있으면서 전후 좌우 앞뒤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는데 이거 말고도 움직이는 것이 이 골반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경우,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경우에 이 골반 자체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가면은 이게 배가 많이 나오게 되죠. 배가 나오면서 이제 골반이 앞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배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어때요? 특히 이제 뱃살이 많이 나온다든가 자세를 나쁘게 해서 배가 나오면은 이게 척추가 이게 많이 휘어지게 되죠. 이게 앞쪽으로. 척추가 많이 휘어짐으로써 척추 전만증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전만증이 생기면 몸을 뒤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못 다니니까 다시 흉추에서는 다시 이렇게 등 구분증이 나타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고 그러면 등이 굳고 또 목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제 전만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몸의 골반 여기서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이제 흉추나 목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배가 많이 나오게 되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이동되면서 척추 전만증이 생기고 등 구분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반대로 이게 이제 골반 전체가 앞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뒤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허리에 힘이 없으니까 상상 이렇게 꾸부정하게 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서 몸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래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몸의 중심에서 등이 굽게 되는 거죠. 허리가 굽으면서 이제 일자형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말라 있는 분들이 또 이제 이게 엉덩이가 좀 뒤로 빠지면서 뭔가 이제 일자형으로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의 그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골반하고 관련된 것 중에 또 이제 청골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것이 골반과 청골이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서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반대로 이게 앞으로 가면 그 연결된 거 저항하는 보상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저항하다가도 나중에는 어느 쪽이 힘이 세게 되면은 그쪽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부분적으로 옆에 있는 것은 서로 항상 반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반의 이제 상태는 이제 이 골반하고 청골이 이제 장골, 청골이 있고 여기에 이제 허리가 있으면서 이제 골반의 모양에 따라서 이것이 허리가 어느 쪽으로 휘는가 이게 요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이게 틀어지게 되면은 이게 우리 척추는 허리, 디스크는 항상 뭔가 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디스크 간격이 한쪽은 밀리고 한쪽은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밀려난 쪽, 넓어진 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상태에서 치료하면 되는데 치료가 안 되거나 그게 안 되고 오랫동안 생활하면 또 반대 흉추까지 올라가고 흉추에서 다시 그 경추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목이 아픈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 목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목에는 없는데 보면 골반이 틀어졌다든가 허리가 많이 틀어져 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추에 통증이 오지만 실제 원인은 이제 골반이라든가 요추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골반은 또 이제 골반이 이제 위에도 영향을 주지만 또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이제 발 형태죠. 발, 평발이라든가 이제 아니면은 그 까치발인 경우에 이게 골반이 높이가 달라지고 또 이제 한쪽은 평발, 한쪽은 까치발이면은 몸이 기울게 되면서 골반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럼 몸이 기울어지면은 다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계속 변하는 것이 우리 그 인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골반에 관련된 증세로 이제 이게 골반 자체로서는 오는 통증은 이제 좌골신경통, 앉을 찾죠. 요 좌골신경통에서 요 골반 사이에 여기 쭉 내려가는 것이 이제 그 좌골신경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골신경이 눌거나 어떤 통증, 긴장이 되거나 하면은 이 다리 뒤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디스크 증세와 같이 나타나게 되죠. 또 이제 요것이 좌골신경 자체의 통증 말고 이제 만일 허리에서 디스크가 눌러서 나타나는 것도 요 좌골신경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같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또 이제 증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요 이상근 증후군은 요 그 고관절하고 청골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 사이에 근육 주위에 이 좌골신경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긴장이 된다든가 골반이 틀어진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 신경이 눌림으로써 통증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 증세가 거의 뭐 디스크 증세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 증세랑 같이 혼돈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 골반의 형태에 따라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나타나는 증세가 나타나고요. 또 이제 여기 고관절에 있죠. 고관절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일정 양쪽의 균형이 딱 맞으면은 요 장골하고 고관절 사이 간격이 여유가 있어서 잘 움직입니다. 그러나 만일 한쪽으로 꽉 눌리게 되는 거, 한쪽은 넓어지고 한쪽은 좁아지게 되면 여기가 괴사가 일어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기순환이 안 되게 되면 여기에 뭔가 순환이 안 되면서 괴사가 일어나면 뼈가 썩어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경우에도 요 장골하고 관련 있는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의학에서는 요 이제 골반 부위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풍한습, 어떤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찬 기운, 아니면 습이 많다든가, 그 다음에 열이 많은, 습열이 많다든가, 아니면 어혈이 많다든가, 아니면 이 골반 부위나 허리 부분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장 기능, 콩팥의 기능이 나쁜 경우, 뼈도 이제 요 장골이 상당히 뼈가 크죠. 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한방에서는 신장인데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바로 요 디스크 그 골반에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제 주로 치료하는 것은 이제 이런 골반을 이제 맞춰주는 거죠. 골반이 이게 바르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틀어지게 되면 보통 이제 뭐 틀어지면 왜 통증이 오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골반이 틀어지면은 이것이 허리 디스크에도 영향을 주고 이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관절이나 이쪽에도 하나는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한쪽은 굉장히 긴장이 되면서 긴장이 되고 한쪽은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쪽이 긴장된 쪽이나 늘어진 쪽에 통증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제 관절 같은 경우에 이게 틀어지면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쪽은 꽉 눌리게 되고 한쪽은 좀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꽉 눌리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염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고 퇴행성 변화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약에서는 이제 요 골반을 바르게 맞춰주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디스크도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약에서 하는 것은 이제 침을 놓는다든가, 이제 뜸을 뜬다든가, 부항을 한다든가 하는 것과 이제 한방 물리치료를 여러 가지 쓰게 되고요.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제 추나요법이라든가, 추나요법은 이 골반을 맞춰주는 거죠. 골반 어느 쪽으로 틀어지는가에 맞춰주는 거고, 그 다음에 봉킴요법. 봉킴요법은 통증이 심한 경우, 아니면 그 염증이 있다든가 어떤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이때 통증을 조절하는데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이제 만약에 이제 봉킴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열이 많다든가 화가 많은 사람, 뭐 체질적으로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봉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약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약힘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골교정하는 골타요법이 있는데, 이 골교정요법에서는 직접 그 골반이 이제 앞으로 많이 휘었다든가 뒤로 많이 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접 강하게 자극을 해서 이걸 맞춰주는 그런 치료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육, 골반을 조정해 주는데 이제 그 매선요법도 많이 이용하죠. 매선요법은 뼈를 해주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근육의 경혈과 그 경락을 자극을 해가지고 몸의 균형을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선요법인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 균형이 깨지게 되고, 또한 그 체형을 바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이 거꾸리가 있죠. 거꾸리가 이 골반, 우리 몸을 이제 거꾸로 이제 매달리는데, 요걸 거꾸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항상 서 있는 상태에서, 맞춰져 있는 우리 몸 상태를 거꾸로 함으로써 균형을 다 깨는 거죠. 깨서, 바르게 이제 한번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있는 환자분이나 고관절에 문제 있는 분, 그리고 이제 골반에 좀 문제 있는 분들은 거꾸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적으로 본다면은 이 골반 부위는 이제 신장 그 부위이기 때문에 맨 하초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골반 체질적으로 보면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는 골반이 많이 신장 기능이 약해가지고 골반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 부위에 이제 많이 차집니다. 몸이 차고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지기 때문에 이제 몸을 골반 부위 따뜻하게 함으로써 이제 치료하는 게 좀 하나의 방법이고요. 태음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태음인들은 이 골반 주위에 습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습담을 없애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태양인 같은 경우는 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아래에 그 하체가 기가 약하니까 기를 보여주고 기를 내려줘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골반대에 그 영향을 주는 자세, 우리 생활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골반을 좀 바르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드리면, 이제 골반은 이제 바르게 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운전을 할 때 뭐 이제 삐딱하게 앉는다든가, 하여튼 TV를 본다든가 뭘 할 때 보면 이제 자세를 그냥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삐딱하게 앉고, 또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아 있을 때 그냥 보통 이제 편안하게 책상 다리를 하고 앉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보면 양다리를 모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앉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골반을 많이 틀어지게 하는 그런 자세가 되고요. 또 이제 하이힐을 많이 신는 경우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는 거고 오다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 상태에서 이제 몸의 균형, 한쪽으로 또 무거운 거 두는 것도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 배가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뱃살을 빼는 것이 골반을 바르게 하는 방법이고요. 또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할 때는 항상 바르게 의자를 앉아야 하고요. 또 이제
보면 이제 오리궁뎅이인 분하고 오리궁뎅이 아닌 분들이 있는데, 이제 오리궁뎅이인 분들은 이제 오리궁뎅이가 안 되게 이렇게 앉는 것이 중요하시고, 또 이제 일자 허리나 이제 오리궁뎅이가 아닌 분들은 약간 그 오리궁뎅이를 만들어가지고 앉는 것이 그 자세를 바르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골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골반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중심에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 위로는 이제 허리에 영향을 많이 주고, 발이라든가 고관절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골반이 이게 앞으로 간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좌우로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앞뒤로 가면서 또 이제 골반 자체가 앞으로 가는 경우 또 뒤로 가는 경우 이렇게 이 골반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허리에 영향을 줘서 이제 허리 디스크가 올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바로 이런 것을 이제 바로 잡아주면은 이 증세가 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만일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척추가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못 가니까 다시 이렇게 반대로 이거 해서 계속 악순환이 많이 되면서 척추가 계속 쉬는 그 측만증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이 골반을 바로 잡는 것이 이제 허리 디스크도 예방하고 오다리나 X다리도 예방하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세를 얼만큼 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척추의 건강, 하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골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